우주는 황량하지 않았다. 우주는 공허하지 않았다. 우주는 생기로 충만했다. 인간은 우주 끝까지 눈길을 주었지만 가장 가까운 항성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류츠 신의 소설 삼체 문제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 저거 보니 다 챙겨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속았죠? 책띠가 있는 줄 알았죠? 반전을 이런 식으로. 없습니다. 책대기 뒤에서 조금 해보도록 하고. 띠는 지금 옆에 조용히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고해드렸는데 오늘 무려 이북으로 2700페이지, 종이책으로 2000페이지에 달하는 긴 작품 삼체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연타로 익스트림한 아주 작품들을 계속 소개를 드리네요. 솔직히 이거에 비하면 그녀를 지키다는 귀엽지. 그녀를 지키다 한 600페이지였으니까 밖에 안 되니까. 단편이 되죠. 오프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삼체 이제 드라마만 본 입장에서 소설은 배경지식 하나도 없이 오늘 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 라는 질문이 먼저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항성이면 생각보다 이웃이네? 이래서 확 그게 체감되더라고요. 오는데 몇백 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 건가? 가장 가까운 항성도 몇백 년 걸리는 몇백 년 걸리지. 이게 새삼 저는 우주라는 걸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살다가 이 우주의 이 스케일에 일단 갑자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쵸. 저도 넷플릭스 삼체 드라마만 보고 책은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입장을 생각해보면 지구에 좀 환멸을 느끼고 지구에서 생명력을 못 느끼고 있는 시점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서 묘하게 반가움이 느껴졌다. 그 우주에 좀 가까운 곳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것에서 묘한 희망과 반가움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게요. 긍정적인 톤이네. 맞아요. 아니, 느낌표가 있다고요 지금. 보셨는데 제가 지금 드라마를 봤는데 묘한 희망과 반가움을 느꼈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인간 대신에 얘네가 오히려 더 좋다. 가능성을 본 거지. 느낀 거죠. 이게 인간만 있지 전부라면 않다. 인간이 네. 전부라면 그렇죠. 너무 희망이 없는데 그쵸. 생각보다 가까이 다른 애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약간 반갑게 느끼는 느낌? 알겠습니다. 본인 캐릭터를 좀 빌려서 지적 허용 컨셉으로 말하자면 이 삼체는 맞아요. 네. 삼체는 시리즈 자체가 3부작인데 이 대작 SF예요. 상 받았죠. 상 여러 개 받았죠. 네. 대작 SF의 핵심 주제 질문이 이른바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본이 같나요? 벌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페르미 역설 역설. 페르미.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외계 생명은 있을까? 있다면 왜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 없어서 못 만난 거 아닐까? 아니면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 이제 그 페르미 역설인데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저는 있고 있지 않을까?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미 살고 있어. 정체를 발설하면 안 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슬프적으로 갈 줄 몰랐어. 오지가 이미 외계인이다. 근데 숨기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하이킥 옛날에 에피소드 보시면은 그 미래에서 온 사람 편 혹시 아시나요?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때도 느꼈는데 미래에서 왔거나 혹은 우주에서 왔거나 외계에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도 하나의 그것 중에 하나예요. 페르미 역설에 포함되어 있는. 외계인이라는 한국 영화 중에 설정이 있었는데 우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벌 받아서 살고 있는 그 형기가 지구인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구에 갇혀 사는 이제 그게 일종의 형벌로 작용하는 그런 설정값이 있었거든요. 상상력이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외계인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집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만 이렇게 오골오골 산다면 좀 아깝지 않나? 이런 거에 가깝고 근데 제가 왜 여태 외계인을 못 봤을까 생각해봤을 때 가장 큰 거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외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을 머리에 박아놓고 생각하면 뭔가 뭐 손가락 개수나 발가락 개수가 다를지언정 사람의 형체지 않을까? 혹은 뭔가 적어도 동물의 모양이지 않을까? 라는 걸 뭔가 제 머릿속에 기본값으로 놓고 생각하니까 거기 벗어나는 걸 보면 외계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는 심지어 기기잖아. 로봇이잖아. 자동차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옛날에 컨택트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아. 찾아오고 네. 어떤 정말 형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고 맞아요. 소통도
완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언어나 이런 소통 초기에 쓰잖아요.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 없는 존재였다면 언젠가 발견하긴 하더라도 훨씬 그 시점이 당겨지지 않을까? 훨씬 더 빨리 외계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을 제기하면서 지금 이거 검색해보면 막 유튜브에도 컨텐츠 겁나 많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 재밌잖아. 재밌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체 시리즈의 핵심 문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못 봤을 것이다라는 그 뒤에 나올 것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인간성의 입체적 면모들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드라마 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드라마가 이제 원작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원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책으로 2000페이지 1부, 2부, 3부에 이제 뭐 겹치는 주인공들도 있지만 대부분 핵심 인물들이 다 달라요. 주변 인물도 다르고 드라마는 1, 2, 3부에 나오는 사람들 몇 명을 합쳐놨어 다. 한 명에 몰아놨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펼쳐가지고 좀 더 다양한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원작이기 때문에 제가 또 드라마 읽고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원작을 봐야 된다. 보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나 삼체 읽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한 작년이었나요? 정확히 1년 걸렸습니다. 네. 작년 6월 휴가 때 읽기 시작해서 엄두가 안 나긴 해요. 올해 6월 휴가 때 완독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읽는데 1년 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 휴가를 6월에 가서 1, 2부를 휴가 때 순식간에 읽었어요. 미친 듯이 읽고 3부도 좀 읽다가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뭔가 그 인생이 바쁘잖아요. 인생이 바쁘다 보니까 까먹고 있다가 올해 휴가 때 이제 3부를 다 읽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1년 만에 읽었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읽은 건 아니다. 1년 만에 어지간한 읽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읽을 도전조차 못할 맞아요. 만한 책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 3채 꼭 소개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고 왔고 일단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다. 초강추하면서 이제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라마도 재밌었는데. 드라마도 재밌잖아요. 지금부터 이 소설 3부작 3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000페이지 제가 각 부별로 한 명씩의 주요 인물을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기해야 되나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드라마 보신 분들은 1부는 특히 익숙하실 거예요. 1부에서 뽑은 인물은 누구냐? 예원재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자예요. 그 지구인 중에 최초로 외교 문명과 교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우주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세티 프로젝트, 뭐 외계 지적 생명체들과 소통하고 싶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우주에 전파 쏘고 뭐 날려 보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 무슨 한글 써서 보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잖아요. 예. 막 노래도 모아가지고 보내고 막 이런 맞아, 거 했단 맞아.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원재가 극 중에서 우리 여기 있다라고 신호를 쐈어요. 근데 답장이 온 거야. 근데 그 답장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쉽게 각색을 해볼게요. 야, 네가 쏜 정보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거 다행으로 알아. 너 진짜 순진하다. 네가 이렇게 위치를 노출하면은 여기 엄청 센 애들 많은데 가서 너네 쑥대봤대. 그러니까 나는 모른 채 할 테니까 이거 답장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 자, 내가 쐈어. 하필 근데 착한 답장이 이렇게 왔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난 누가 장난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너무 구체적이야. 외계인의 그런 우리를 생각하는 그 배려심과 섬세한 마음이 너무 인간의 그것이어가지고 이건 외계인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예원자라면 예원자가 처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미 이 사회와 인류의 환멸을 환멸. 느끼고 있어서 그래? 그럼 다시 막 보내서 개꿀. 우리 그냥 다 죽이러 와줘라 라고 오히려 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예언자 이렇게 답장을 해요. 와, 인류 망했어. 너네가 와 이미 점령한 게 나아. 들어와. 그렇죠. 왜 그랬을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예원재는 아버지가 중국의 물리학자였어요. 그런데 문화 대혁명 시기에 드라마가 문화 대혁명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그 서구 사상을 연구하고 지지한다는 이유로 끔찍한 죽음을 맞습니다. 거의 광기에 휩싸인 풍경이 드라마에서 잘 그려지는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예원재는 어머니조차 아버지를 배신해요. 막 직접 비난을 하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예원재가 인류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너네 답이 없구나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맥락이 쌓여가는 과정들이 그려집니다. 여차저차해서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가진 본인도 천문학의 지식이 있는 천문학자로 살다가 당시 이제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던 한 비밀 기지에서 이 외교 생명과 교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본인 말대로 인류의 자정 불가능해. 차라리 너네처럼 센 애들이 와서 위협이 돼야 뭐라도 좀 바뀐다.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메시지를 수신한 너 보내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문명이 어디냐? 바로 시리즈의 제목이 된 삼체라는 문명입니다. 이름이 왜 삼체냐? 우리 태양계에는 항성이 하나예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의 행성들이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낮과 밤이 다 있고 거리에 따라 대기가 어떻게 구성되고가 있는데 딱 좋은 위치에 지구가 있으니까 우리도 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삼체 행성이 속한 항성계에는
항성이 3개예요. 세 개. 그러니까 태양이 3개야. 태양이 세 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태양이 하나니까 계산이 되잖아. 예측 가능하고.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돌아가는데 거기는 기후변화가 아주 극단적입니다. 3개의 태양이 모두 뜨는 시기에는 대기까지 타오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덥겠다.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타 죽어. 그래서 문명이 멸망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와버리니까 여기 사는 삼체인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이런 고열기에는 또 순화한 표현으로는 여름잠을 자요. 아, 그 약간 드라마에 나오죠. 여름잠을 그 자요. 쫀득이처럼 네. 변해가지고. 되게 몸에 수분을 싹 뺀다고 맞아요. 네. 둘둘 말아가지고 어디 저장해놨다가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물에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몸이 수분을 완전히 보충시켜서 그쵸. 건조된 오징어처럼 됩니다. 그래서 날이 좀 선선해지면 깨어나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래서야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겠나 이게 불규칙적으로 온다는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야 지구는 계절이 태양 그거밖에 하나라고. 없냐? 네. 지금 내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지. 약간 춥고 덥고 하는 지역은 있더라도 그쵸. 아무튼 이래서야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겠나 싶지만 과학기술만으로는 인류보다 훨씬 앞선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지만 거기서 계속 그렇게 대멸종과 다시 시작하는 그걸 반복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체인들은 어디든 이민을 가야 된다. 그쵸. 우리 여기 못 산다 해서 이민을 막 그냥 아예 다른 행성, 다른 태양계로 일체, 가버리는구나. 일체로 그치, 가자, 그치. 일체로. 어디로 혹시 일체 같은 데 찾아야 되는 네. 거지. 근데 갑자기 굉장한 호구 하나가 여기 살기 좋은데 여기 일체 있어요.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온 상황인 거야. 그럼 어떡해? 삼체 입장에서는 가자. 가야지. 가자. 근데 개멀잖아요. 삼체인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 있어도 지구까지 올라면 400년 걸리는 걸로 나와요. 안 되는구나. 맞아, 맞아. 그게. 그 당시 기술로 400년 걸리는 걸로 나와. 그 사이에 근데 지구인들은 또 과학을 열심히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라잡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대가 출발하기 앞서서 삼체인이 현재 과학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걸 뭘 하나 만들어서 지자라고 불러요. 지자. 이거를 지구로 미리 보내는데 얘가 진짜 사기예요. 뭐 지구 전체에 뭐 입자 가속기니 그러니까. 중력파 뭐시기냐는 모든 과학기기를 무력화시키고 거의 초능력물이야. 약간. 장난 맞아. 아니에요. 그 스케일이 그리고 우주적이야 진짜로. 신 같은 거예요. 지구 지자가. 전체를 덮어버릴 수 네. 있고 그리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도청할 수 있고 아무튼 설정이 그래요. 그 과학적 설명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제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지자라는 것. 모든 걸 다 해킹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아시면 생각하시면 되죠. 됩니다. 그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구는 이제 더 이상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아버려.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 동시에 심리전을 하는 거야. 우리 엄청 센 문명이야. 그리고 봤지, 봤지? 우리 어. 400년 있다가 딱 기다려. 400년 있으면 우리 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400년 뒤에 지구 멸망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전 드라마가 여러 갈래 반응들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 뭐 책에는 훨씬 패닉하는 많아요. 사람도 있고, 뭐 신앙으로 막 승화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로 대결, 막 군사로 대결, 막 여러 가지 유형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패닉과 막 카오스가 드라마에서 너무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잘 부분들인 그려지죠. 것 같아요. 일단은 400년 뒤니까 뭐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네,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괜찮아. 음.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 지구인들의 반응이 이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삼체 문명을 추종하면서 내부에서 협력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들이 현실적이야. 오시리라 하면 왠지 그런 사람들 정말 있을 것 같아. 한국은 그치.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 그들이 훨씬 센 존재잖아. 그쵸. 그러면 그게 사실 합리적인 결정이지. 그럴 수 있다는 아, 거지. 광화문에 모이는 거 아니야? 한국이 지자 플래그 협력하면 들고. 나 구해주나? 그런 딜이 있나? 일종의?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어. 거잖아. 그래서 이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유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우리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갖다 바치고 저희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삼체인들이 그리고 모르니까. 인간도 아직까지 약하긴 하지만 400년 뒤까지 또 은근히 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라는 희망은 희망도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체인들이 인간 문명의 선전포고를 한 거니까 여기도 대응에 들어갑니다. 네. 당연히 이제 삼체인들을 조력하는 집단은 일종의 내부 배신자가 되는 거고 이 세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들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일부에 되게 중요한 스토리로 나오죠. 맞아요. 뭐 거대한 얘기를 했지만 일부에도 사실 뭐 의문의 연쇄 죽음이라든가 어. 이 예원재라는 캐릭터가 가진 인생의 굴곡이라든가 이 삼체인들에 대한 지식이 지구에 퍼지는 과정에서 일종의 탐정 같은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을 막 게임에서 직접 삼체인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펼쳐지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밌어요. 약간 전략물을 보는 쾌감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잘 그려지고 마지막에는 대체 왜 예원재의 메시지를 수신한 그 삼체인은 아싸 개꿀 이러면서 보고하지 않고 지구를 침공하자는 게 아니라 왜 지구인들에게 오히려 경고를 보냈지? 왜 그랬지? 그리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지?
그거 궁금하죠? 이거 몰라요. 드라마 본 사람들도 모르거든. 그거 아마 안 나중에 나왔어.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삼체 문명에 반항하는 사람이었구나. 불만이 많았구나. 그거는 나 책을 보세요. 내가 몇 가지 떡밥은 남겨놓을게요. 되게 아니면 재밌어요. 여원제의 미래? 아 모르겠다. 네. 여러 인간적인 고민들까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삼체 같은 경우는 작가가 이 삼체 일부가 워낙 대박이 났기 때문에 네. 이 뒤에 이제 후속작들을 더 쓴 동력이 됐을 것 같은데 일부 자체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체 시리즈의 매력과 핵심이 불타오르는 게 바로 2부입니다. 아, 오. 영업을 잘하시네요. 아 진짜 2부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 400년이 지나면 지구에 엄청난 과학기술력을 지금 외계인들이 침공해 올 게 예고돼 있잖아요. 자, 유엔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 지구적으로 협력을 그렇죠. 해야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면벽자 프로젝트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아. 이거의 맛보기가 일부의 드라마 일부 끝에 나오고 끝나죠. 맞아요. 면벽자가 뭐냐? 삼체인들이 지구의 기술 발전을 막고 모든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지자라는 걸 보냈다고 했잖아요. 막 대책 회의를 해도 다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대응을 다 해서 올 거 아니에요. 디지털인 순간 다 알아버리니까. 그렇죠. 말로 해도 알아. 말로 해도. 말로 해도 아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낼 만한 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해결책을 가질 만한 사람들 뽑아보자. 인류 전체의 대표 브레인들을 뽑기로 합니다. 여기서 오디션을.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지자가 한 가지 못 읽는 게 사람의 인간의 머릿속이다. 마음, 거짓말을 그리고 못하는 설정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맹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의도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대충 짐작을 하면서 아 저거는 저러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있는데 있고. 그게 없어. 맞아요. 삼체인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그게 재밌었어요. 그 지자가 그 인간들의 유명한 동화인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런 거 이해 못하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늑대가 그 돼지들을 속이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거짓말을 속인다는 못하기 개념이 때문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커페이스로 딱 이제 의도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그 면벽자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다 해주기로 한 거야. 그쵸. 물어보면 안 되니까. 독특해요 이게. 그래서 왜 이름이 면벽자냐? 다른 사람들과 소통 없이 벽을 보고 혼자 명상하거나 사색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면벽자입니다. 면벽자는 지구에서 총 4명이 뽑혀요. 그 중에 한 명이 중국의 사회학자인 러지가 바로 2부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1부 주인공이 예원제라면 2부 주인공은 러지예요. 3부까지도 그리고 러지는 갑니다. 면벽자들은 보면은 어디 대통령급, 어디 되게 대단한 장군급, 물리학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천재적인 업적을 이룬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협상 전문가 이런 사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러지는 학자라고는 하지만 천문학자긴 하지만 일반인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천문학을 하면서 사회학을 해서 우주사회학이라는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우주사회학이라는 걸 하게 된 계기가 예원제 때문이었다. 라는 점이 좀 독특한 점 정도인데 근데 러지가 어떤 캐릭터냐면 이제 아까 우리 400년 뒤에 지구에 얘들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 반응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니 같은 캐릭터예요. 아유 400년 뒤에 오든 말든 맞아. 어차피 그 전에 죽어. 내 인생 그냥 살면 나랑은 되지. 상관없는 일이다. 내 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인류 전체의 운명을 자기가 짊어질 만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그래서 자기가 왜 면벽자가 된지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죠. 가장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인 거야.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너 못 그만둔대. 아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 그러니까 그만둘게요 하니까 이것도 계획이 일부.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만두겠다는 말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로제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냐? 그냥 성격상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력으로 이상형을 찾아요. 난 재밌을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내 인생의 이상형을 전 지구적 자원을 그러니까요. 동원해 짜자. 그러니까 제 면벽 플랜 첫 번째는 일단 차은우와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너무 쉬워. 왜냐면 누군지 알잖아. 그쵸, 근데 그쵸. 로제는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이상형을 막 설명을 해. 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는 거야. 미친놈이네 미친놈. 미친놈이야. 진짜. 지구적 자원을 알아서 써가지고 가져오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좋다.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공간에 대해 설명을 해. 그렇지. 와. 그러면 지구에서 그 공간에 맞는 막 곳을 만들어줘요? 와. 어디를 찾아가지고 해서 이제 어딘가 되게 경치 좋고 거시기한 곳에 이제 자기 와이프랑 틀어박혀서 그거 삽니다. 미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러지는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 급이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뭔가 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이것 이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약간 의도가 숨겨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추상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나마 과학기술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꼼수로라도 좀 붙어본다. 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재래식 무기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허점을 거고 찾아보자. 그런 게 있다. 두 번째는 이거 약간 파괴적인데 태양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걔네가 오고 싶지 않게 하자. 달러지? 우리 맛 없어요.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근데 대신 그걸 우리도 죽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협박용으로 쓰자. 너네 오면 우리 다 죽어.
약간 이런 느낌. 자살폭탄 폭탄을 손에 들고서 그치. 보기만 해봐 하는 거지. 왜 그럴 필요 없잖아. 서로 약간 이렇게 협박해보자는 게 딱 있고. 그 클래식한 협상 기술이네요.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다른 과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피시킬 방법을 찾아보자. 지구인들을.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막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면벽자들 본인도 사실 궁극적 목표는 비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설을 봐도 그렇고 아마 드라마도 그럴 텐데 저걸 왜 하지 싶은 행동들을 하는데 목표는 결국 이거였던 거예요. 추상적으로 묵뚱그림 이런 거 추진했다는 뜻이고 그 와중에 러진 놀고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책플스 멤버들한테도 궁금한 거는 내가 면벽자라면 나는 이렇게 한번 지구를 구해보겠다 생각을 한번 해봐라. 자원을 줄게. 네. 자, 상대가 삼체인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지킬지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삼체인이 우리를 정확히 어떻게 공격할지를 파악하면 그거에만 딱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상대를 알아야 한다 해서 이중 스파이 작전을 짜왔어요. 어떻게? 이 전략 지자를 설득해? 이 전략 이름은 짜오다니 삼체 너무 진짜 극강의 애니라니까. 이 전략 이름은 말삼 눈인 전략인데요. 눈이 말로는 삼체편을 들고 눈으로는 인간편을 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삼체인의 그 맹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마음속은 읽을 수 없다라는 건데 머릿속, 마음속은 눈빛으로 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와 눈빛으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많죠. 그쵸? 예를 들면 막 가족들 있는데 엄마가 그 말 하면 안 돼서 내가 막 눈빛으로 엄마 그 말 하지 마 라고 표정이랑 눈을 이용해서 대화를 해본 적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가능하지. 그래서 그 지자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인간은 의외로 눈빛과 표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지자한테 찾아가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면벽자였는데 왜냐면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이쪽에 제가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알려달라고 해. 어떻게 인간을 도와줄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랑 정말 친하고 모든 게 동기화되어 있는 한 사람의 소울메이트. 그래서 걔한테 눈빛으로 다 이거를 알려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암호 같은 게 거의 있는. 나비와 잠수종 그 수준이 맞아요. 그래서 대충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둘이 맞아 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 스파이 작전으로 그쪽에 작전을 가져와서 눈빛으로 전달한다. 아무튼 이중 스파이가 핵심이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괜찮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왜냐면 거짓말을 못한다 이런 맞아요. 게 중요한 설정이잖아. 설정이니까. 이걸 아마 활용해서 아마 펼쳐질 텐데. 맞아요. 저는 전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구 감소 정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네가 우리를 치게 놔두느니 자멸하겠다. 거의 그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줄여?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류 절멸. 제가 진격의 거인 최근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0년에 멸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멸망할 자신이 있다. 우리가 외계인한테 당할 사람 수 자체를 최소화해버려서 미안하지만 미리 죽자. 그럼. 이거 되게 이상한 그리고 이거의 부수 이제 프로젝트는 알찬 400년 보내기 프로젝트. 남은 여생을 잘 보내자. 남아있는 전 인류가 이제 400년 남은 시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와 호황과 행복을 극대화해서 누리고 굳이 자연을 더 추구할 필요 없죠. 그치,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400년만 온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거를 충분하지. 계획해서 그거를 충분히 행복하게 내 후손의 후손 정도까지는 살겠죠? 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이 인류라는 것의 끝이 날 수 있는. 근데 저 전 지구적 안락사랄까요? 웃긴 거 생각했는데 그래서 알찬 400년 프로젝트 해서 막 에어컨도 막 틀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분리수거 안 해. 분리수거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400년 뒤에 얘들아 미안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어. 근데 제가 그리고 오다 보니 덜은 좋은 데가 있더라. 제가 이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인구 감소의 장점은 그거예요. 설령 침공이 발생하지 않아도 적은 수의 인구로는 충분히 나중에도 자원을 가지고 오래 잘 살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인구와 자원의 어떤 충돌이잖아요. 그치. 좀 알사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둑 맞기 전에 내가 돈을 다 써버리면 도둑 맞을 일이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외계인과 정면 승부를 피하지만 대신 내실을 꾀한 거죠. 남아있는 400년의 삶을. 그렇죠. 와 면벽자로 모셔야 될 것 괜찮지 같아요. 진짜 저 설득당했어요. 그러면 로지가 잘한 거지. 로지 잘한 거지. 와이프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이미 실천하고 잘한 있었다. 거지. 그 알찬 400년을 실천하고 실천한 있었던 거예요, 거네. 이미. 그치. 저는 로지 같은 사람인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상상해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이들이 가져와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네요. 어쨌든 이렇게 면벽자라는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해. 오지처럼 생각을 하고 본인처럼 생각을 해. 근데 그거를 또 인간들은 알 수 있다는 거야. 삼체인들은 눈치를 못 채도 느낌으로. 삼체인에게 조력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또 그 인간들이 또 눈치채버리네. 눈치채지. 그래서 갖다 일러 바치는 거죠. 찐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면벽자에 대응하는 파벽자라는 걸 내세웁니다. 아, 그래서 와서 음. 진짜 도장 깨기 하듯이 깨져 나가요. 너 사실 이런 거지? 너 사실 이런 거지? 하면서 맞아. 그래서 다른 면벽자들의 프로젝트는 다 실패합니다. 근데 로지는 근데 로즈는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가 뭔 생각을 하는지 예측 불가능한 거야. 뭘 하는지. 진짜로 왜냐면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이기적인 놈이네 하고 아닌가? 그치. 뭔가 꿍꿍이가 있나? 그죠. 헷갈리네. 근데 속 터지는 거는 지구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지금 다른 면벽자들 거긴 막 다 언론에 공개 막 이러면서 파벽자 되고 나오고 이러는데 러지 혼자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 쪽에서는 이 새끼가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걸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상황이 계속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러지가 면벽자 권한을 활용해서 찾은 꿈의 이상형 아내가 있잖아요. 네. 아내가 동면해버려요. 뭐? 그러니까 여기 동면 기술은 있다는 설정이에요. 아. 근데 러지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400년 뒤에 일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고 막 이런 거를 아내한테도 솔직하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개한심해 이러고. 왜냐면 아이가 있어. 아.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랑도 너무 행복한데 사실 아이라는 거는 상징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상징이에요. 네. 밝은 미래가 필요하다는 상징인데 로지가 계속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짜증나가지고 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랑 아이가 나와서 동면해버립니다. 오, 완전 그러면-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깨워? 떠나버리잖아. 러지 스스로는 못 깨요. 이거는 유엔의 도움이 필요한데 유엔은 얘가 자기가 원해서 동면을 한 거니까. 그래서 러지가 정신을 차려. 막 고민을 해보고 나름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뭔가 실험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내 프로젝트를 하려면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되니까 나도 동면 할란다고 동면을 해요. 이거는 근데 자주 나오는 설정이에요. 과학자들이 자기가 뭔가를 제시한 다음에 그게 구현될 때까지 기술을 얘는 한 20년 뒤에 될 것 같아. 내가 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50년 뒤에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동면을 하는 설정이 계속 나와요. 400년 버틸 수도 있겠네 그럼. 그래가지고 몸은 버텨. 몸도 버티고 계속 뒤로 갑니다. 그래서 400년 뒤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길게는 아니었고 그럼 그냥 500년 뒤로 가버리면요? 그건 삼체인 침공하면 안 되잖아. 그냥 어떻게 침공해버리는 진짜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러지가 동면하고 있던 사이에 인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면벽자들 사실 되게 똑똑해요.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거잖아요. 대박이 나면 대박인데 인류 맞아. 입장에서는 그것만 기다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지자의 방해를 뚫고서라도 어떻게든 해서 우주 함대를 막 만듭니다. 맞아, 핵 개발도 하고 막. 우주 함대 만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면벽자 프로젝트랑 동시에 이 400년 뒤에 지구 외계인이 침공한다라는 게 일부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러지가 동면에서 깨어난 시점은 몇백 년까지 아닌데 몇 세대는 좀 지났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삼체인들이 온다라는 거를 겪은 사람들은 이제 다 없는 그 정도 이제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잖아. 근데 그동안 인류는 우주 함대도 만들었고 나름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삼체 침공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다 늙어서 죽었거나 동면을 하거나 했는데 비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희망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근데 동면에서 이제 9세대들이 깨어나고 보니까 애들이 막 낙천적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야 큰일 나. 야 걔네 믿으면 안 돼. 걔네 이런 무서운 일까지 할 수 있는 애들이야 막 하고 다녀도 그러니까 마치 저희 할머니 세대가 전쟁은 무서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북한이 우리- 뭘 뭐- 와요? 북한이 뭘 와요 하듯이. 정확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신세대들은 우리 우주 함대도 있고 지금 다 준비돼 있다. 와서 붙어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걱정도 팔자시네 이러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맞았을 것 같아? 할머니 세대가 할머니 맞았어. 세대가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9세대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어떤 일이 그렇다면 우리 벌어지냐면 한반도도 그 삼체인들이 이제 본대는 아직 멀리 있는데 조그마한 무인 정찰선 한 대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걸 또 인식을 하고 우리 저거 한번 잡아다 연구해보자. 그래서 우주함대가 착 갑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은 정찰선 한 대에 인류가 구축해놓은 우주함대가 전멸합니다. 그냥 전멸해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치. 보냈지. 그냥 거의 전멸해버리고 어떡해. 근데 일부는 그 우주함대도 되게 큰 규모로 나오는데 일부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나는 삼체인들이랑 안 싸울래 하고 도망간 애들이 나와요. 우주함대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무서워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인류는 어차피 삼체랑 그러니까 그 함대 지휘관들 중에도 이 삼체인들과의 그걸 겪어보니 인류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광속 우주선도 있고 우리끼리 나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항성으로 가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대가 도망가요. 한 대가 도망가요. 삼체인도 보고 그냥 이런 데 오지 말자 하겠다. 너무 이기적이야, 다들. 아니면은 저 새끼들 없애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정말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함대가 도망을 가니까 군대잖아. 탈영병은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쫓아가야죠. 그래서 그 쫓아가는 애들이 또한 네다섯 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빼고 나머지가 이제 삼체 정찰선이랑 붙었는데 다 죽어. 다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 있어서 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삼체인들이 너무 센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게 누구냐? 동면에서 깨어난 로지입니다. 로지의 전략에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포일러 알람이에요. 삼체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고 주요 스포일러 없이 스토리를 즐기겠다는 분들은 여기서 스탑해 주시고 오지와 본의에게 미안하고 저 궁금해요. 네. 직업 정신으로 그쵸. 이겨낼게요. 스포일러라고 했지만 사실 2부 책 제목에 답이 있어요. 1부의 책 제목이 삼체 문제였거든요. 그건 이제 삼체라는 그 항성계가 어떤 과학적 원리로 문제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재밌는 부분이고 뒤에 올 3부 제목은 사신의 영생인데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얘기예요. 근데 2부의 제목, 이 제일 재밌는 2부의 제목이 뭐냐면 암흑의 숲입니다. 암흑의 숲이라는 게 뭐냐? 앞서 저희가 페르메의 역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사람과 외계인을 만나지 못할까? 이 역설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제기되는 가설이 암흑의 숲 혹은 어둠의 숲이라고 불리는 가설이 있어요. 뭐지? 뭐 나무를 어디서 역설을 어디서 봤을 텐데. 들어봤어요. 어두컴컴한 숲을 홀로 걷고 있는 사냥꾼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저기서 뭔가 살짝 바스락거리거나 불빛이 보여. 어떻게 할 것 같아? 가볼 것 같은데. 사냥꾼이니까 쫓아가야죠. 쏴야지. 왜냐면 써야지. 나에게 적대적인지 호의적인지 모르잖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나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삼체인들의 정찰선에 지구 함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한 대는 도망갔고 그 한 대를 추격하는 몇 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추격대들끼리도 보니까 자기들이 추격하는 사이에 여기 다 죽었어. 지구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문명을 계승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함대에 있는 걸로는 몇 년 못 살겠네. 근데 옆에는 다른 함대들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른 함대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왜? 자원을 가져오려고. 뺏으려고. 그래서 힘을 합칠 순 없어요. 다 그럼 저쪽이 도망가야 날 되잖아. 먼저 공격할 그쵸. 수도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게 암흑의 숲 가설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쪽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먼저 공격 버튼을 누르냐 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그럼 다 죽지. 그럼 서로 다 죽겠죠? 어딘가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서로 이렇게 최대한 빨리 다른 함대 어제의 동료를 기습해서 승무원들을 죽이고 자원을 챙겨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삼체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니까 지구는 포기했고. 생존 앞에서 인류애나 동정, 의리, 성선설에 기반한 낭만 같은 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암흑의 숲 가설 같은 비슷한 그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우주 자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존은 동화가 아니라 투쟁이다라는 게 삼체라는 소설을 관통하는 기본 정신이거든요. 우주 전체가 거대한 암흑의 숲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어떤 신호가 반짝했어. 그러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초고도화된 문명이 그 반짝하는 신호를 보고 저거 뭐지? 하고 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기존 우주 SF 영화의 어떤 휴머니즘과는 완전 전혀. 반대 측면이네요. 그러게요.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그러면 사실 어둠의 숲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최대한 조용히 숨어 있는 있기.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네. 근데 인류가 뭘 했어? 소리를 내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난리가 난 건데 삼체인들이 난리가 난 건데 삼체 문명보다도 훨씬 고도화된 문명도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오체 문명.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암흑의 숲 가정에서 하나의 변수를 더 해볼게요. 나는 캄캄한 숲에 숨어 있어 지금 조용히. 근데 저쪽 바위 근처에 확실하게 나한테 적이 있어. 네. 확실한 나의 적이 있어. 그리고 이 캄캄한 숲에는 맹수나 나보다 더 센 사냥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쪽에서 소리가 나게 돌을 던져요. 저짝으로 그냥 소리를 그쵸? 내. 그쪽에서 여기입니다. 위치를 노출시키면 돼요. 나무꾼님, 네. 여기입니다. 그죠? 그 적의 위치를 사방에 노출시키면 돼요. EJ. 이게 러지가 한 겁니다. 러지는 뭘 했냐? 지구인의 기술로 어떤 좌표를 우주에 쏘는 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러지가 동면하기 전에 뭘 실험했다 그랬잖아요. 뭘 실험했냐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항성계 좌표 하나를 우주에 쏴봤어요. 그리고 동면에 들어갔거든. 동면하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 항성계가 멸망해 있어. 거기를 삼체가 좌표 찍고 갔구나. 아, 그게 아니야. 삼체가 아니라 삼체보다 훨씬 고도의 문명에 의해 파괴된 걸로 나와요. 더 센 놈이 더 센 있다는 놈이 걸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먹히는지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래서 삼체 애들한테 어떻게 협박해? 자, 너 죽고 나 죽자가 어떻게 되냐면 너네 위치 우리가 다 알아. 너네가 우리 공격해? 그러면 쏜다. 좌표 쏴버릴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러지는 똑똑했네요. 똑똑했죠. 이상형을 선물 받을 자격이 있었네요. 그래서 삼체인들은 싸움을 포기해요. 아, 이게 2부의 결론이에요. 아 이재이네. 강으로 강을 잡았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원래 왜냐면 이지는 1진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게 똑같이 자폭이긴 한데 음. 그래도 뭔가 얘기가 되는 거잖아.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삼체인들이 저 새끼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놈이야. 이름에서도 파악이 안 된 1인. 그래서 저거 진짜로 쏜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 그냥 같이 죽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가 이제 감이 안 오니까 그래 우리가 포기할게. 잃을 게 많은 놈이 포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삼체가 역시 지금 더 강자니까. 우주 사회학을 괜히 공부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 우주사회학의 결론상으로 로지가 이런 거를 한 겁니다. 면벽자 누가 선정했어요? 잘했다. 잘 골랐다. 누가 잘 로즈를 골랐다. 그 골랐나 사람 봐. 우리 회사 와서 인사에 좀 관여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구인들은 해필리 에버 애프터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랬다면 3부가 나올 수가 없죠. 심지어 3부가 가장 깁니다. 800페이지짜리 혼자. 아니 이제 안 온다는데 뭔 얘기를 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해서 진짜 엄청나게 달리게 돼요.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하잖아. 자, 우리 2부의 주인공 로지가 3부 초반에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체인들이 지구 침공을 포기한 이유는 좌표 쏴버리면 너 죽고 나 죽자니까. 없던 애들이 어. 올까봐. 근데 좌표를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 좌표를 쓰는 버튼은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 로지가 해요. 김정은 같이. 핵 버튼을 누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제안했으면 당연하지. 근데 그걸 지구에서 검잡이라고 불러요. 약간 있어 보이게. 그럼 러지는 술도 취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봐. 나이가 인간이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로지가 건강하고 뭐 과학기술 발달해가지고 건강 있다고 해도 2대 검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물로 선정되는 게 바로 3부의 주인공 청신입니다. 다 어. 중국이에요. 네. 새로 중국인이에요. 나오는구나. 근데 청신. 청신은 3체 시리즈 통틀어서 로맨스가 붙어있는 유일한 캐릭터예요. 로맨스가 좀 붙어있어요. 전쟁통에도 역시 사람. 그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게 원래는 3부에 나와야 되는 캐릭터인데 지인청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드라마에. 가장 주인공 같은 여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청신을 기반으로 일부에 다른 인물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 캐릭터는.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묘사되지만 청신을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불치병에 걸리거든요. 그 와중에 또 갑자기 걔가 벼락부자 될 일이 생겨가지고 그 돈으로 청신한테 별을 사줘요. 그거. 그 친구. 네. 이게 3부에 원래 나온 근데 이 내용이군요. 별이 문자 그대로 별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유엔이 이제 나중에 이 사업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주 부동산을 막 팔아. 팔아가지고 하는데 그 별을 선물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별이 결말이 되게 서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근데 여튼 드라마에서 공개됐듯이 청신은 처음에는 저 먼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는 프로젝트의 과학자로 들어가요. 근데 인류의 기술로는 도저히 살아있는 인간을 보낼 만한 탐사정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뇌를 보내야 돼. 뇌만 보내가지고 삼체인과 접촉하게 하든지 뭐 외우주로 그냥 나가보든지 하는 거야. 얘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친구 중에 불치병에 걸린 애가 있어. 근데 얘는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 교수로 나오잖아요. 또 몸은 또 날려도 뇌는 몸은 살리면 죽어. 되니까. 그치. 뇌는 살아있고 그 판단 같은 것들은 얘가 잘할 수 있는 애인 거야. 거의 뭐 우주판 게라웃이네요. 그렇죠. 바보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하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한테 별을 사였다는 것도 모르고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이 친구가 가는 걸로. 그죠? 맞아. 하지만 이제 일부 드라마에도 나왔으니까 그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청신은 얘가 나한테 별까지 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맞아. 엄청난 후회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약간 그런 거에 빠지게 친구는 됩니다. 그리고 뇌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냥. 뇌가 네. 되죠 그냥. 그러니까 너의 뇌를 사랑한 건지 너의 몸까지 사랑한 건지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뇌만 했었죠. 나왔죠. 그 뒤로 여차 저차 어찌저찌 해서 청신이 로지의 후임으로 2대 검자비가 검자비. 됩니다.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스포일러 알람 제가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내가 원래 안 볼라 그랬지만 정말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결말은 모르고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탑해 주시고, 청신이 여차저차해서 러지의 뒤를 이어 검자비가 됐다고 했는데 러지는 예측 불가능한 또라이였단 말이에요. 똑똑한 거랑 별개로. 근데 청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인류의 그 자체야. 맞아. 가치에 대한 믿음, 약간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공 그 자체. 이과생 같지 않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럼 청신이 검자비가 되면은 삼체인 너네 우리 공격하면 너 죽고 나 죽자야 라는 협박이 통할까? 그런 안 돼, 인물이 검자비가 죽일 수 됐어. 없어. 왜냐면은 그 청신의 카톡 내역이나 메일 내역 이런 거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인격이 이미 파악이 다 됐을 어. 테니까 어,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협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소설에서 어떻게 되냐. 이 검자비는 심지어 약간 뭔가 인기투표처럼 뽑혀요.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때. 그 청신이 됐는데, 청신이 검자비가 되자마자 삼체인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거 되겠다. 이거 되는 카드다. 돼요. ENTP를 되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검자비. 아니, 인류를 엄청나게 학살하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낸 뒤에도 온갖 만행을 저질러요. 근데
나중에. 애고랑과 같이 살면 되잖아. 어떤 만행이 나오냐면 지겹지도 않나? 이게 진짜 삼체인들? 저도 계속 보게 되는 게 삼체인들 본함대가 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약간 사이좋았던 시기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막 교류도 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인류를 이제 멸망은 안 시킬게. 금강산 하면서 투어하던 그런 때랑 비슷한 거. 어디로 가냐? 너네 다 호주로 가. 에? 너네 다 호주에 모아서 너네끼리 살아. 호주는 좋아요. 우리가 안 건드릴게. 호주 딱 호주 많으니까. 좋은데. 60억 인구가. 아. 내가 인구 감소 정책 그치, 쓸게. 그치. 호주에서 삽시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삼체인들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그냥 호주로 다 가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때까지는 박항수인 줄 그치. 알았지. 근데 호주에 갔어. 갔는데 이제 서바이벌 온갖 문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다가 아직 식량도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막 공장이라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이 공장 돌리면 안 되지. 너네 또 어떻게 기술 발전시킬지 알아 하다가 식량 부족하다고 하니까 너네 옆에 서로 잡아먹어. 아씨, 인류를- 게임이잖아. 진짜. 오징어 게임이에요. 삼체인이 어디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와서 따라하고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 만행을 저질러요. 열받아. 이걸 겪었다? 청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짜증나요. 민망하지. 인류의 적이죠. 너부터 신앙이다. 탄핵시켜야죠. 처음에는 인류가 가장 사랑한 인물이어서 검잡이가 됐어. 근데 다시 그 뒤로 다시 인류의 적이 걔 돼요. 누구냐? 러진인가 뭔가. 러진인가? 네, 걔 다시 데리고 와. 아직 안 죽었어요. 참고로 러지는.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삼체 시리즈를 쓴 류츠신 정말 뒤집기를 너무 좋아해. 어. 한 번 더 뒤집습니다. 어. 1부에서 1까지 달려오면서 유일하게 삼체 문명과 접촉한 인류가 있습니다. 접촉? 실제 접촉. 실제로 어. 이 사람이 일종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응. 삼체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모종의 방법으로 청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여러 힌트를 줍니다. 이중 스파이 맞네요. 이중 스파이, 그렇게 생각하시 네. 이중 스파이라고 이중 스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가 얘기한 방식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빛으로 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일종의 이건 재밌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동화를 만들어요. 동화를 만드는데 그 동화를 동화가 이해 못하는 게 전부 다 떡밥이었구나. 은유와 상징인 거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어. 거구나. 이 돼지 세 마리에서 떡밥이었네. 그치? 은유야, 은유. 그래서 재밌다. 무슨 성경 같다. 이 삼체인들은 그 동화가 되게 안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다 전달을 힌트 해주면서 투성이야. 그치. 삼체인들은 은근 어. 바보예요. 그리고 그러고 그 보니. 맞아. 이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또 엿들 수도 있잖아.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또 난리가 나는 게 또 3부에서 이제 그거예요. 그 동화가 엄청 길게 그럼 나오고. 이동진이 면벽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힌트를 통해서 삼체 문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인류의 이전이 돼요. 청신을 통해서. 인류 화이팅이야.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떡밥 중에 하나가 아까 2부에서 삼체인들과 첫 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 도망간 우주함대 있다 그랬죠. 네. 그 도망간 그러겠지. 우주함대가 우주를 떠돌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막 나름은 없지. 기술 발전 아니야 근데 기술 발전도 노하우가 하고 막 생긴 거죠. 생기고 막 4차원의 어떤 구멍 같은 걸 만나고 우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해가지고 기술력을 갖추게 돼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지구가 지금 이 난리가 났다는 걸 알게 돼요.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삼체인들을 좌표를 우주로 쏴버려요. 도와주는 거네요. 얘네가 쏴요. 와 소름 돋았어. 소름 돋죠?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어둠의 숲 가설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더 센 놈들이 또 거기를 죽었다. 삼체 문명 본진이 멸망합니다. 봐봐, 이게 지금 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도망가, 아유 저 배신자들. 그다음에 쫓아가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막 자원 찾겠다고 죽이고 걔들에 대한 윤리적 심판 얘기가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서 3부 가서 뒤집혀가지고 얘네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야. 구원해줬네. 이거 무슨 약간 무슨 정당 정치 같지 않아요? 난리가 나. 너무 재밌어. 이것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고 삼체 문명 본진이 멸망하고요. 하지만 좌표를 쐈잖아요. 그리고 지구도 이제 위기에 처하는 거야. 그치.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그치. 모르는 이제 네. 노출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도 멸망할 거니까 포기하고 살자 할 인류가 아니죠. 방법을 찾습니다. 또 다시 막 자 이제 과학기술을 해야 되는데 면벽자 프로젝트 같은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삼체인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태양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광속 우주선을 개발한다. 도망간다. 두 번째, 태양계를 거대한 블랙홀처럼 숨겨버린다. 좌표 위장 전술. 위장 전술. 세 번째, 목성쯤 되는데 왜냐면은 태양을 공격할 거니까 태양이 폭발해도 목성을 방패 삼아서 살 수 있는 목성 뒤에 되게 거대한 인류의 이주 주거지를 짓는다. 목성이 크니까요. 목성이 크니까 막아줄 수 있다. 못 왜냐면 믿어. 그 전에 러지가 이제 좌표 쏴가지고 파괴된 항성계가 항성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폭발하면서 이제 그 항성계가 멸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목성 뒤에 있으면 괜찮다. 난 계산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는 거라서 지구인들이 생각한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것 같아? 블랙홀. 여긴 블랙홀. 숨기. 숨기 스타일이시구나. 네. 이 중에 이게 정답이었구나 하는 게 나중에 결말에 가면 나와요. 하지만 인류는 그걸 택하지 않습니다. 택하지 않고 목성 뒤에 숨는 걸 택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것도 작가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 게 인류는 어떻게든지 간에 가장 파괴적인 결말은 피하고 싶은 거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뭘 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뭐가 정답이었느냐.
소설을 보실 분들에 남겨두도록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인류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리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멸망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계는 망하더라도 인류가 지속될 것인가 여부가 결국 청신에게 달린 결말이 나와요. 청신은 정말 끝까지 인류애를 상징한 인물로 나오고 계속 일관된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은 야, 여기서 내가 몇 명 죽이면 혹은 몇 명 희생하면은 뭐 인류 전체가 조금 나아져. 이럴 때 절대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보기 답답해. 답답한데 사실 거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은 동화가 아니고 현실이야라는 그 원리를 깔고 가는 작품이에요. 냉혹한 현실과,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중에 고르면 무조건 성악설이 항상 삼체 세계에서는 말이 되거든. 이과생의 틈에서 그럴 수 있죠. 문과 감성 같아. 근데 그래도 믿음이란 필요하다라고 거의 강변하는 것 같은 캐릭터가 되는 거죠. 왜 근데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으로 이 시리즈가 시작을 해요. 네. 인류의 거의 끝에 있는 네. 그걸 시작을 한 소설에서 그 대척점으로서 청신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에 나오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보면 결국 인류 전체의 얘기라는 없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청신의 결정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 어차피 양쪽 다 피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400년 알차게 보내기 프로젝트. 그죠. 이게 답이네. 그래서 결국 청신의 결정을 작가가 지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책을 다 덮고 나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 살아남는 인류가 몇 명 안 되는데 그중에 청신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큰 줄기 중심으로 시리즈를 요약하다 보니까 거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찐 정통 하드 SF예요. 뭔 얘기냐면 차원, 뭐 양자, 뭐 지자 얘기할 때도 막 엄청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우주에 대한 물리학적 지식을 통한 사고 실험이 서사적으로 중요한 장치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과틱한 사고 실험도 당연히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체인들의 침공이 예정됐을 때 인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러지가 동맹에 들어왔다 몇 세대 뒤에 깨어나 보니까 애들이 희망에 차 있는 그 상황, 그런 것도 있는데 막 3부에서 삼체인들이 지구인들 호주로 물어놓고 서로 죽여라 한다든가 하는 극한 상황에서 대중적 반응이 있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이거 대비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삼체인들과 지구인들의 사이가 좋을 때는 두 문명의 교류를 보여줘요. 어떻게 서로 다른 문명이 교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되게 재밌는 예술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삼체 있으며 굿즈 이런 거 생기고. 그러니까 삼체인들이 지구 문명을 따라해서 그린 것들이 지구에서 유행하는. 예를 들면 K-팝 데모노터스를 보고 K-팝을 뭔가 외국인들이 만드는 K-팝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처럼 문명의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 실험도 나오고. 그리고 지구 지키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막 했던 그 우주 함대. 그게 결국에는 지구를 구하는. 그리고 구한 뒤에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해서 법과 윤리는 뭘까?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적 자극이 필요한데 인문사회 과학서를 읽기 좀 피곤하다? 삼체는 이런 지적 자극을 되게 도파민 터진 서사 전개 그리고 엄청나게 입체적인 인물들의 향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안 읽을 이유가 뭐예요? 여름도 긴데. 너무 귀여워. 화성과 나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Q&A를 몇 가지 하고 네네. 싶은데 이과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있어요. 작품입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막 양잘 막 설명을 해. 차원이 접히고 막 이런 거를 그러면 수금지와 그냥 목도 웃으면서 쳐내면 넘기면 되나요? 그쵸. 알겠다. 검은 건 글씨구나. 그래서 결국 이렇다는 거지. 누가 설명해줘. 그럼 결국 이렇다는 거지. 읽을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 어느 정도 줄거리를 혹시 스포를 감싸 나 삼체 안 읽어? 응 안 읽어? 하고 우리 스포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 느낄 수 있는 엄청 재미. 재밌어요. 저는 진짜 큰 얘기만 했는데 삼체가 재밌는 부분은 인간 묘사가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 그리고 디테일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스포 있죠. 예를 들어서 어둠의 숲 가설로 결국에는 승리한다. 라거나 우주 함대가 좌표를 쏴버린다. 이거는 정말 난 헉했거든. 읽다가 헉했는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죄송하네요. 뭐 3번 죄송해. 질문.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서. 드라마는 제 생각에는 훨씬 좀 더 넷플릭스깔이 헐리우드스럽죠. 될 만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서술을 했는데 삼체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묘사가 훨씬 많아요. 인간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훨씬 많아.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사실 뭐 게임 장면 많이 나오고 연쇄살인이 되게 스릴감 있게 그려지고 뭐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 그 배 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연출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근데 소설은 그거 진짜 짧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엄청 무서웠어. 그치.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 소설에는 내가 그렇게 상상하면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골라온 거야. 책과 재밌어요. 드라마가 완전 다른 완전 종류의 달라요. 재미겠는데요? 저는 그리고 그 밀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드라마는 끝났잖아. 이제 시즌 2 나오려면 또 1년인가 기다려야 되는데 삼체 지금 살 수 있어요. 네. 제가 첨언을 하나 하자면 제가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음. 전 담당자로서 외신 첨언을 캐스터였습니다. 하자면
이 드라마가 첫 시작이 문화대혁명에 음. 대한 아주 좀 적나라한 묘사로 시작이 돼요. 허걱할 정도로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겠구나. 맞아요. 그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그 탄압. 숙청 장면 그런 장면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이 삼체를 넷플릭스화하기 위해서 그 투자했던 중국의 부자가 있거든요.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다고? 음모론. 아니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음모론 아니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암살당했어요. 갑자기. 근데 그래서 암살당했고 암살한 사람은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묻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처음에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완전 문화대혁명 까는 중국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거구나. 그래서 삼체가 실제로 중국용이 따로 제작이 됐거든요. 중국용 따로 있어요. 중국 지금 심지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삼체는 네. 문화대혁명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각인하고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 모든 게 어떤 권력에 대한 인류의 권력과 정치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제가 설명은 못 해드리겠지만 아니 실제로 네. 그 해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어둠의 숲 가설이라고 이런 것들이 중국 정치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랑 관련이 있다.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작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획했을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작가가 천재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해가 세 개여서 예측 불가능해서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라든가 그래서 해가 하나인 그 안정적인 상황을 부러워하는 그 설정 자체도 저는 그게 뭔가 그 정치적인 지도자에 메타포일 대한 수 그쵸 있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진짜. 보이고 그래서 이 작가가 진짜 외계인이 아닌가 진짜 동면해가지고 동면하고 네. 또 생각나면 또 쓰고. 맞아요. 결론은 지금 그거야. 이렇게 몇천 페이지를 썼다. 맞아요. 또 몇백 년 한자로 썼을 거 동안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몇백 년 동안 이걸 써온 게 아닐까 하는 왜냐면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서 이 정도로 이걸 자세하게 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소설인 대단합니다. 것 같아요. 저는 두껍고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그 소설 제목부터 그렇고 이제 하드 SF라고 하니까 근데 종이책은 진짜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나 이북으로 봤어. 이북으로 사야겠다. 30분만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 그 뒤로는 그냥 내가 그냥 안 읽을 수가 없어. 음. 그렇게 되는 작품이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소설 3채 3부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길고 긴 여름을 맞아 준비한 길고 긴 작품 특집 자 오늘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코모스님, 오랜만이에요. 올해 재미있게 보고 인상 깊었던 미지의 서울 다뤄주셔서 얼른 달려왔어요. 네, 미지의 서울 편에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워킹 포테이토님. 업데이트 표시 보고 기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미지의 서울은 띄엄띄엄 봤지만 평이 좋아서 나중에 정주행하려 했었는데 이번 편에 다뤄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 끝이 안 나요. 미지의 서울 편 제 남편이 듣고 영업당에서 미지의 서울을 요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혹시 너 쌍둥이야? 너 너무 성격이 두 개여서 그동안 의문이었는데 이거에서 힌트를. 네, 힌트를 얻었대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고 남편한테 표현 좀 너가 가끔 오락가락할 때가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혹시 1인 2역이 아닐까 의문을 제시하더라고요. 좋은 드라마였어요. 네. 뿌러기 준모님도 미지의 서울 잘 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 듣다가 마지막에 제 댓글 읽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정주행하고 계시다 그랬죠. 근데 95편까지 들으셨대요. 많이 들으셨네? 엄청 들으셨네. 어머머머. 근데 가능하면 소개한 책을 읽고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야 가능한 이러면서 속도입니까? 쉽지 않아 화이팅! 보이는데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콩피아님께서 그녀를 지키다 지난 편에 댓글 주셨어요. 영업 엄청 되네요. 지적 허영심 컨셉을 진짜 잘 지키고 있는 본인님이 추천했다는 게 유일한 무서움인데 읽어볼게요. 뭐가 무섭다 하시는 뭐가 무서운 걸까요? 재밌대요. 허영심이 무서운 건지 진짜 무서운 건지. 아니면 혹시 허영심만 충족하고 재미는 없을까봐 없을까? 무서우신 거라면 재미있습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네. 그 얘기만 들어도 재밌던데 뭐. 맞아요. 오랜만에 애플 팟캐스트에도 리뷰가 달렸는데요. 당면 지배자님. 당면 맛있겠다. 어떤 당면일까요? 중국 당면인가? 너무 꿀잼이쥬. 러닝할 때 들으면 1시간 뚝딱이쥬. 맨날 업데이트 되는 것만 기다리주쥬. 이렇게 달려주셨어요. 애플 팟캐스트에 리뷰가 네. 많이 없어서 항상 저희는 네, 기다리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러닝할 때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오지? 근데 러닝할 때 들으면
숨이 더 가빠올 것 같은 약간 저희도 막 떠들기 때문에 숨 넘어가. 보통 옛날에는 근데 자기 전에 들으신다는 분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듣는 듣는 봐요. 분들. 러닝이 너무 핫해. 저희는 러너잖아, 안 하는 사람이 저도 없어요. 열심히 해요. 진짜요? 네, 그 한강을 거의 매일 뜁니다. 진짜로? 네. 러닝 진짜 인기긴 인기네. 이제 막상가 보다. 왜냐면은 만약에 안 들어가겠다. 다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러닝을 하는 이유가 하나인데요. 원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러닝을 하면 내 몸이 더 스트레스거리라는 걸 깨닫게 돼서 괜찮습니다. 정신 승리네. 네. 투투님께서는 저도 캐대언 막차 탔습니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재밌었고 요즘 골든만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책플리스가 제일 잘한 일. 저희 덕분에 막차 태웠다. 네. 아니 본의 없이 캐대언 얘기한 게 제일 잘한 일이죠. 그렇죠. 루카 씨가 세이브를 위해.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잘하신 것 같아요. 저 눈물 흘리고 끝났을 거예요. 자, 향기덕후님은 그녀를 지키다 오프닝 때 책드님 이 방송 듣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답을 바로 들었네요. 그때 이제 저희가 책든 이거 안 듣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책드님 회사와는 멀어져 건강하게 순산하고 돌아오시길 바래요 해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쵸. 제가 만나고 왔고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아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디 바보 백날 해봐야 모른다. 굳이 근데 멀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또 오프닝을 따왔습니다. 내가 오프닝 따러 간 거 아니지. 지독해. 선물 주러 갔어. 선물 주러. 아니 좀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이것만 안 듣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듣는다. 아무것도 안 들으신답니다. 네. 책디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고요. 뭐 나중에 좋은 소식 있으면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댓글로 반가워해 주시고 감상 남겨주신 51 아플라스님, 조이스님, 랩코니님, 마라 허권님, 김소비님, 맛있겠다. 핸드올리님, 릴리님 외에서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좀 짧게 준비했지만 작품은 길었잖아요. 여름 특집은 짧았지만 작품은 길었다. 다음에 올 때까지 이거 다 읽기. 다 읽거나 보기. 돌아올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저도 이번 특집 덕분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재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딱 그 중간을 넘기는 희열이 있긴 있더라. 그쵸. 궁금하잖아, 그리고. 느껴보시라. 특집을 박살내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3차 추천합니다. 결과물은 성취감이 분명히 있다. 완전 있어요. 그리고 좋아. 확실히 신기한 거는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는 빨리 넘어가요. 궁금하잖아. 맞아요.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긴 작품들과 함께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